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이어서 토미가 인사를 드립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고 오프로드에 진심이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유익한 내용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 기어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어비 튜닝이 사실 필요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만 저는 하고 싶고,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거나 오토미션이 잘 없던 시절, 이런 시절에는 기어비의 튜닝이 좀, 기어비랑 어떤 TC, 결국 TC도 결국에는 기어비거든요. 이런 튜닝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엔진의 출력도 그때에 비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토미션이 거의 보편화라기보다는 필수처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어비에 대한 튜닝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의 어떤 한계, 특히 이제 전륜 디퍼런셜과 전륜의 이제 하체 시스템이죠, 조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제 바퀴를 이제 끼울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사실. 삼성도 저는 사실 좀 우리 픽업 트럭은 버겁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고, 만약 오프로드를 그냥 뭐 오프로드를 한다기보다 약간 이제 외모적인 부분들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전륜에 락커를 이제 안 넣으실 거니까 뭐 3호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다고 보긴 보지만, 사실상 우리 픽업 트럭들의 그 한계치는 진짜 한계치 3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크란더 스포츠뿐만 아니라 렉스턴 스포츠 칸이 이제 모두 이제 3.91의 종합수 기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3.까지는 뭐 기업이 거의 하지 않아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3.3까지는 그냥 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짐 많이 싣고 이제 공도 뭐 잘 달리고 싶어가지고 뭐 기어 튜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보통 이제 3.91 기어비에서 이제 33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4.27, 그 다음에 이제 3호를 넘어가게 되면 4.5의 기어비를 보통 사용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모르시죠? 기어가 이제 만들기가 쉽거나, 제작이 이제 쉬운 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특정된 이제 기어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 사실요. 내가 워낙에 완전히 뭐 크롤러 기어비처럼 이렇게 로우 기어로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사실 그게 힘드니까 기어를 깎아서 만든다는 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출연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없으시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4.27과 4.5의 기어비를 상용차량에 사용하는 이유는 순정에서 나오는 기어비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4.27은 주로 이제 액티언 스포츠 차량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정 부품으로 나오니까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4.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 그 액티언 승용이라든가 이런 차에 보면은 4.5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어비를 가지고 이제 지금 향유 차량에다가 이제 튜닝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타이어 세팅을 33인치까지만 하실 분들, 또는 33인치 밑으로만 하실 분들은
그냥 이 영상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나가세요. 기업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순정 그대로. 바퀴가 커지다 보니까 또는 이제 조금 더 험로를 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엔진과 미션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기업이 튜닝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픽업 트럭들이 갈 수 있는 오프로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넣을 수 있는 타이어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치를 넘어가지 않으실 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 사실요. 저도 지금 기업이 안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내년 초쯤에 이제 뭐 3호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3호로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그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기업이 튜닝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꼭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33을 쓸 건데 또는 31을 쓸 건데 나는 꼭 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기업이 튜닝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기업이를 튜닝을 하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자, 기업이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바퀴가 이제 한 바퀴를 이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몇 바퀴를 돌아야 되냐,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예를 들어 기어의 비율이 뭐 4대 1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퀴를 한 바퀴 이제 돌리기 위해서 중간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4바퀴를 돌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3.91이라는 기압비가 있고 4.27이라는 기압비가 있다고 가정하면,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4.27바퀴만큼 돌아가냐, 3.91바퀴만큼 돌아가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속도는 떨어지고 토크는 올라가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튜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기어의 지름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서 기업이 튜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순정으로 나오는 기어비들은 기어의 크기는 사실 지름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지름은 동일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어를 조금 더 쪼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기어를 쪼개다 보니까 기어를 쪼갤 수 있는 이 원반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지름은. 근데 기어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기어 자체가 이렇게 가늘어지겠죠, 그죠? 가늘어지다 보면은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진다는 얘기죠. 기업이 튜닝을 하는 목적이 좀 더 큰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건데, 바퀴는 더 커졌고 쉽게 말하면 부하가 더 늘어났죠. 근데 기어는 더 가늘어졌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바퀴가 더 커지면 기어도 더 튼튼해져야 된다는 게 뭐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를 이제 한 개치 이상 올리게 되면 기어도 파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튜닝은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4.27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렇게 100%는 아닙니다만은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운행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고, 4.5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게 넣어서는 안 되는 기압이죠. 예.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깨지든 말든 나는 깨지면 내가 기아 바꾸고 또 탈 거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하신다는데 제가 뭐 하지 말라고 말릴 상황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오프로드 올라가서 산 속에서 기어가 망가지게 되면 함께 이제 사냥을 했던 여러 크루분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차량이 파손되면 버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고생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뭐 부러지면 나는 또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기적인 생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요. 아니면 스스로가 알아서 나오시든지요. 예, 그런 데까지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기어를 보여드리면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같이 한번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보고 계신, 지금 기어는 지금 이쪽 기어가, 이제 3.91의 기어고요. 그리고 이쪽이, 4.27의 기압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혹시 이 기어의 두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잘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키를 보시면은, 자, 4.27이 기어가 좀 더 가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44개의 이빨과 47개의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 44개가 들어가는 이 자리에 3개를 더 만들어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빨의 두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어비 튜닝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이 기어의 지름이 커진 상태로 지름을 키우고 기어를 똑같이 넣어주게 되면 비율은 동일하죠, 그죠? 어차피 기어 비니까 다만 이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거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얘는 지금 뒤쪽의 기압이에요. 후륜 디프고 이쪽은 전륜 디프입니다. 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이제 랭글러처럼 앞뒤를 동일한 사이즈로 쓰는 이제 우리나라 차량이 아니다. 우리나라 차량은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후륜에 있는 이 기어비도 지금 4.27 기어비예요. 4.27. 얘도 4.27이에요, 사실. 기어의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4.27회를 회전시켰을 때 똑같이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자, 그럼 차이가 뭘까요? 보다시피 지름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어가 두껍죠. 기어 자체가 두꺼운 거예요. 얘네들은 지름이 작으니까 기어 자체 얇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프 자체를 50급이라든가 60급 이렇게 이제 키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튜닝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뭐 여러분들께서 뭐 수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만 잘 없으십니다. 그리고 뭐 법적으로 이제 이제 폭과 이제 이런 거 맞춰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뭐 가끔씩 하던 작업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기업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면 저는 지금 그 일반 소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듯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자, 그렇습니다. 기업인은 자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면 좋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를 가지고
뭐 3537 이런 튜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죠. 할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오프로드를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뭐 하여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어비는 뭐 손대지 말고 차라리 저는 이제 TC를 이제 튜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어차피 일반 공도에서는 이륜으로만 다닐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지금 글쎄 구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뭐 다나 300 같은 이제 이런 TC들을 튜닝하는 게 로우 TC 쉽게 말하면 뭐 그 로우 기어비가 뭐 4대1, 5대1 정도 되는 로우 TC. 그 다나 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과 후륜이 따로 할 수 있거든, 따로.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운행을 하다가 뒷바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려 그러면 앞바퀴라도 구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차들은 이제 일반 TC는 사륜을 빼면은 뒷바퀴만 돌고 사륜을 넣으면은 앞뒤로 다 돌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죠.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나 300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구동력을 죽여버리고 앞바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어비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순정 기어비, 그러니까 깎아서 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냥 4.27 기어비 정도로만 이렇게 세팅을 하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작업 중에 잠깐 촬영하는 거라서 지금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자, 오늘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2시 다 돼갑니다. 배고픕니다. 저는 지금 밥 먹고 와서 또 작업을 하도록 하고, 몰골도 엉망이네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미였습니다.